기껏 물가를 잡아놓으려고 엄청난 속도로 지금 금리를 올리고 있는데 경착륙하는 전략을 쓸 것 같지 지금 시점에서 하반기에 물가가 좀 안정화됐다 그래서 바로 다시 인플레 리스크에 휘말릴 수 있는 두 번의 뭐 인하? 한 번의 인하? 절대 선택하지 않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기 때문에 다시 NG 안녕하세요. 맞니?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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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주 코스피 주식 다다다난이잖아요. 저 팀원들이랑 증시에서 있었던 궁금한 부분을 질문을 받아서 즉석에서 답변을 하면서 좀 빠르게 여러분들한테 업데이트 해보자 진행을 해볼까 합니다. 시작해볼까요? 첫 번째 질문자. 제가 한번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1월 들어서 코스피가 되게 빠른 속도로 회복을 했잖아요. 그렇죠. 단기적으로 상승하면서 이제 주변 사람들만 봐도 되게 흥분하는 단계에 좀 도달한 것 같은데 지난번 영상에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사람들이 흥분할 때는 좀 덜어내고 다시 시장에 관심 없을 때 다시 사는 식으로 하면은 조금 더 높은 수익률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해주셨잖아요. 그치, 이제 코스피 전체를 사고 판다라고 할 때 예를 들어 사람들이 막 단기적으로 막 시장에 흥분돼 있어. 그러면 현금 비율을 높인다라고 인식하고 총량을 줄이는 게 좋아요. 그러면 현금 비중을 높인다는 거는 전체 포트폴리오에서 일정 비율만큼 정확하게 팔아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관리를 하시면은 아마 포트폴리오를 지키면서 지수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거랑 비슷하게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그 현금화하는 비중을 결정도 해야 될 거잖아요. 만약에 지금 내가 현금이 20%였고 주식이 80%. 전체 포트폴리오 80%였다. 그러면은 뭐 만약에 70, 30으로 바꾼다 이런 식으로 아무튼 수치적으로 변화가 있을 텐데 현금화하는 분량을 결정하는 조건은 어떻게 세워야 될까요? 그거는 사실 임의의 선택인데 여러분들이 시장을 이제 어떻게 생각하는지 뭐 하반기 시장은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따라서 다를 것 같고 이건 맞다 틀리다는 없는 것 같아요. 개인의 기호에 따라서 하는 거다 보니까. 그러나 중요한 거는 사람들이 흥분했을 때는 뭔가 생각해봐야 된다. 이게 진짜 연속성이 있을지 그런 환경인지 그래서 저는 뭐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파월이 인플레이션이 낮아지고 있음을 인정했는데 상승장 신호로 볼 수 있는 건가요? 이제 첫 번째 질문이랑 좀 비슷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아까 1월 장이 올라갔다 했잖아요. 그 이유가 시장 전반에서 어쨌든 인플레가 안정화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 전반에서 너무 빠르게 하반기에 금리 인하까지도 예상하고 있거든. 그래서 지금 그런 의견들이 굉장히 시장 전반에 많이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1월 매수세? 그러니까 많이 쏠렸는데 이건 뭐 맞는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나 개인적인 이제 생각으로는 올해 금리 인하는 사실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 시장 전반에서는 우호적인 의견이 금리 인하를 하반기 2차례나 뭐 예상하는데 내가 파월이라 그러면은 책임 소재 때문에 절대 안 내릴 것 같거든. 왜냐면 기껏 물가를 잡아놓으려고 엄청난 속도로 지금 금리를 올리고 있는데 경착륙하는 전략을 쓸 것 같지 지금 시점에서 하반기에 뭐 물가가 좀 안정화됐다 그래서 바로 다시 인플레 리스크에 휘말릴 수 있는 두 번의 뭐 인하? 한 번의 인하? 절대 선택하지 않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기 때문에 상승장에 연속성이 있기 힘든 올해라고 어느 정도 생각하고 그래서 난 개인적으로 작년에도 얘기했듯이 좀 지루한 한 해가 될 수 있다? 책임 소재라는 건 되게 중요하잖아. 한 번 잘못하면 평생 욕먹는 게 연준 의장들의 몫이잖아. 지금 시점에서 굳이 그런 리스키한 선택을 할까? 다만 인플레가 지금 생각보다 금리를 빠르게 올리면서 시장을 안정화시킨 거? 물가 안정화한 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이다라고 인정했기 때문에 금리 인상은 아마 올해 기점으로 동결 시점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상승장? 신호라고 보기에는 조금 애매한 부분? 다만 인플레의 정점을 보통 상승장의 신호라고 난 볼 수 있다고 보는데 결국 인플레의 정점과 상승장은 항상 맞물리는 지표들이 등장했다라는 과거 지표들이 있었어가지고 그런 부분은 조금 주목할 만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다만 너무 빠르게 금리가 다시 내릴 거다라고 올해를 기대하는 거는 조금 위험한 시장 분석이다라고 개인적으로는 생각하고 있다. 알았다. 그래서 해보겠습니다. 원래 사람들의 심리 같은 거를 정량화해서 반영하기 되게 어렵잖아요. 네, 사실 불가능하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의사결정을 해야 한다라고 계속
말씀해 주시니까 그럼 미님께서는 실제로 그런 것들을 의사결정 반영할 때 어떻게 하셨었는지. 이걸 어느 정도 정량화해 놓은 게 공포지수라는 게 있잖아요. 시장 변동성 지수가 있고 그런 것들이 사람들의 심리를 어느 정도 정량화해 놨다라고 저는 보여주는 지표라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공포지수가 막 오를 때 항상 변동성에서 기회가 있잖아요. 누구는 매수하고 누구는 그 공포스러움을 이용해서 숏을 잡거나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공포지수, 변동성 지수는 트레이딩할 때 많이 봤던 부분. 그 지수 두 가지가 그럼 피어 앤 그리드 인덱스랑 그다음에 빅스 네, 지수 빅스. 두 가지 말씀하신 네. 거죠? 아 감사합니다. 또 이거에 대해서 궁금하신 것도 있으신가요? 네. 아, 너무 집중하고 표정을. 집중해서 하나를 더 얻어가야죠 오늘 저녁에 거래하려면. 저녁에 어떤 거 사실 거예요? 오케이. 지금 개인들의 매수세가 살아나는 시점이 시장이 좀 더 활발하게 살아나는 시점으로 볼 수 있는 건가요? 이 부분은 조금 애매한데 보통 공포에 매도하고 환희에 매수하는 게 개인들이라고 보면 되는데, 시장이 활발하게 살아났기 때문에 개인들의 매수세가 살아났다라고 이해하는 게 더 좋은 것 같아요. 안 그래도 제가 최근에 매일매일 매매 동향을 보잖아요. 네. 자료를 취합하다 보면은 웨인이랑 맨날 정반대로만 거래를 하더라고요. 개인들이. 지금 1월 내내 거의 개인들은 막 몇천억씩 계속 팔아대는 것밖에 못 본 것 같고 웨인들은 계속 죽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결국 그런 개인들이 미친 듯이 다시 참여할 때가 오면 그때는 이미 사실상 그 상승 사이클이 꽤 올라온 시점일 가능성이 높다는 걸까요? 근데 그걸로 시장을 해석하면 저는 좀 안 좋은 것 같아요. 개인 동향, 외인 동향 이거는 크게 저는 안 보거든요. 왜냐면 개인이 팔면 외국인이 사고 누군가는 받아주고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외인도 사고 개인도 사고 할 때가 시장이 가장 좋을 때죠. 누구나 다 사는 시점. 네. 골드만이 이제 3전 2분기부터 이제 이익 회복을 전망했는데 네. 지금 이제 3전은 이제 반도체를 감산하지 않고 계속 유지하고 있는 스탠스인데 그냥 3전이 이 전망대로 회복할 수 있을까요? 보통 과거에는 계속 삼전이 이랬던 경우가 많이 있고, 다만 반도체는 사이클이기 때문에 사이클이 끝난 지 얼마 안 됐는데 벌써 이익을 뭐 전년치만큼 회복한다, 요거는 아닐 거라고 보고, 다만 삼전이 감산하지 않은 전략? 그런 부분에서는 저는 과거에 좋은 전략이었기 때문에 모두가 감산할 때 보통 삼전은 오히려 더 투자하는 인프라부터 점유율을 높이기 위한 전략으로 계속 실행했었는데, 저는 시점에 따라서 이제 회복이 언제가 될지는 조금 의문인데, 단기간에 회복하기에는 반도체는 그렇게 좋은 시점은 아닌 것 같다. 올해 전망에서 이익 상승으로 보여지는, 이익 상승으로 인한 성장이 예상되는 업종이 화학, 조선, 호텔 레저, 이 정도가 잡히는데 반도체는 빠졌거든요. 그런 부분에서는 빠르게 올라오기는 쉽지 않은 부분이지 않을까? 국내 배터리 이제 3사가 이번 수주 잔고가 1,000조 원을 돌파했다는데 올해 이제 배터리사들 2차 전지 종목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배터리 3사가 좋다는 거 다 알잖아요. 네. 그래서 실적이 좋다는 것도 다 알고, 다만 저는 투자자들의 포트폴리오에 이미 다 들어가 있어서 추가적인 상승 부분은 오히려 힘든 시점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고, 그건 수급적인 부분인 것 같고, 2차전지 종목 자체의 뭐 실적 성장률 그 부분은 항상 좋은데 너무 많이 예측이 반영되어 있는 것 같아요. 네. 너무 선반영이 많이 되어 있는 네. 부분이라고, 전기차와 함께 사람들의 욕망이 많이 그렇죠. 꿈이 반영되어 있는 거군요. 앞으로 뭐 3, 4년까지도 계속 성장한다는 거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거잖아요. 네,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만약 2차전지라고 하면은 다른 부분? 설비 투자? 그런 쪽에 대해서 오히려 조금 공격적인 액션들이 보이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 해저가 있지 않을까? 다만 뻔한 2차전지의 상승은 과거와 같지 않을 거다라는 생각? 네. 뭐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같은 맥락으로 봤을 때 2차전지가 이제 옛날에 이제 그렇게 사람들의 많은 욕심이 욕망이 반영되었는데 올해는 그런 면에 봤을 때는 AI나 로봇 쪽이 그런 식으로 주도할 수 있는 한 해가 될 수도 있을까요? 그때 우리가 얘기했듯이 꽤 긴 사이클이라고 하고 관심을 계속 받을 거라고 생각해요. AI 자연어 처리 언어 모델로 파생돼서 실제 수혜를 보는 건 저는 메모리 쪽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반도체 쪽에 그런 영향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럼 높은 성능의 뭐 GPU가 더 필요할 거고, 네, 그러다 보면 메모리의 수요가 증가하는 형태일 거기 때문에 반도체는 거기서 1차적으로 수혜 보지 않을까. 넥스트. 그리고 스페이스X가 한국에 진출한다면 한국 통신사들 이제 뭐 KT, SKT, LG는 위험한 건가요? 저는 스페이스X가 한국에 들어온다 해도 쓰지 않을 것 같거든요. 네, 왜냐면 통신비가 일단 너무 비싸고, 옆 나라 일본에서 이제 서비스하는 거 보면 한 11만 원, 12만 원 하더라고요. 그랬을 때 우리 한 달 통신비 싸게 하면은 뭐 3, 4만 원에도 쓸 수 있잖아요. 우리나라는 거의 세계 최고의 통신 인프라를 갖춘, 우리가 어딜 가서 터지잖아, 맞아요. 국내에서. 그러니까 통신의 음영 지역이 없다라는 게 우리나라 엄청난 경쟁력인데, 그 부분에서 스페이스X가 갖춘 장점을 한국에서 발휘하기 좀 어려운 부분. 네, 이 저궤도 인공위성 통신은 장점은 통신 지역에 음영이 없다는 건데, 그 부분에서는 한국은 이미 없기 때문에 네, 좀 경쟁, 뭐 단기적인 시점에서는 네, 통신사가 위험할 요소가 별로 없어 보이긴 한다. 큰 이점은 아직 없는 것 같다라는 생각. 네. 그럼 스페이스X가 그럼 한국에 들어오는 이유는 뭘까요? 그런 이제 스페이스X가 가진 이점을 크게 발휘하기 힘든 이제 뭐 국가인데도 불구하고 실제로 국내 이제 통신사 시장을 점유하려고라기보다는 어느 미래 시점에서 이 테슬라나 혹은 사물 인터넷 그런 쪽으로 하기 위한 이제 발판으로 미리 깔아놓는 진입해보는 느낌? 예, 실제로 AI 그 자율주행이 완벽하게 되기 위해서는 그 5G가 깔려야 된다라고 알고 있거든요. 거의 우리가 차량 이동에 엄청 그 마이크로 세컨드 단위로 통신이 연결되어야, 아마 그것보다 적을 수도 있는데 엄청 세밀한 이 통신 시스템이 있어야만 자율주행이 한 단계 올라갈 수 있다. 아마 그런 쪽에서 연결하기 위한, 네, 테슬라가 차량 안에서 되게 많은 것들을 시도할 거라고 대충 예상이 되잖아요. 안에서의 뭐 콘텐츠, 그리고 태양광, 테슬라 하고 있는 게 되게 많기 때문에 로봇, 네, 그런 것들을 아마 한국에서 진출할 때 인터넷이 필수이기 때문에 좀 우리가 뭐 FSD를 구독하면은 뭐 저걸 무료로 쓰게 해준다, 그런 식으로도 서비스를 해볼 수도 있고, 그럼 차량 판매를 위해서 되게 이점을 얻는 거죠. 그럼 테슬라 타면은 기왕 타는데 통신비가 아껴지네. 그럼 차량 점유율이 높아질 수 있는 전략을 쓸 수 있는 거고, 그런 쪽으로 다각화해서 스페이스X를 활용할 수 있는 용도가 있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나중에 그런 광고 하겠는데, LG 원래 그런 거 통신사 하면 TV 하나 공짜 하면서 현금 서비스 하잖아요. 그치? 이제 저거 FSD 사면 스타링크가 공짜, 그치? 뭐 1년 구독권 무료. 그치? 진짜? 그거 할 때 기간통신자 사업 진행 네. 신청을 할 때 일본이랑 중국에 이미 깔려 있는 그 지상국이 있잖아요. 지구국이라고 부르던데 그게 이미 있어서 우리나라에 별도로 지상 설치 없이도 그냥 바로 서비스를 할 수가 있는 상태라고 하더라고요. 애초에 품이 얼마 안 드는 거라는 거죠. 오케이. 여러분들의 질문에 제가 너무 가볍게 답변하게 했는데, 네, 가벼운 게 좋아요. 네, 그럼 오늘 우리가 뭐 이번 주 코스피 그리고 증시에서 있었던 일 가볍게 다뤄봤는데, 코스피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 의미 있나요? 그럼요. 증시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더 알게 되고 실제로 궁금한 것도 많이 해소되기도 하고. 그렇다면 다행입니다. 앞으로 더 좋은 이제 답변 형태로 여러분들한테 정보를 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 있는 세 사람이 30대 초반 남성의 많은 투자자와 저는 비슷한 질문이라고 생각해서. 맞아요. 그래서 석준님은 이번 주 이제 매매 영감을 받으셨나요? 좀 받았죠. 뭐 살 건가요? 저는 약간 테슬라 쪽 좀 봐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번 주에 저희가 증시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봤고요. 저희는 또 다음 주에 더 좋은 의견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인사해 주시죠. 하나, 둘, 셋. 안녕. 안녕. 고생하셨습니다.